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아직 한국이 10월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두는 은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은행들이 다시 예금금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봅니다. 먼저 저축은행부터 살펴볼 텐데요. KB저축은행이 금리 4.8%로 현재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웹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전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연휴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다음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금융권은행에서는 저번 주 주말에 소개를 드렸던 우리은행하고 K뱅크가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상품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은행은 원 플러스 예금이고 K뱅크는 코드 K 정기 예금입니다. 그럼 먼저 금리부터 봐야겠죠. 두 상품 다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자유롭게 예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금리 테이블은 6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은행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간을 보면 6개월이 4.14%, 1년은 4.65%, 그리고 2년은 4.46%입니다. 저번 주 소개를 드렸을 때보다 금리가 15bp 올라갔는데요. 우리은행이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기준으로 보면 이 상품은 1년부터 2년 미만을 예치를 했을 때 금리가 가장 높으니까요. 이 기간으로 예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K뱅크인데요. 6개월 금리는 4.1%, 1년 금리는 4.6%, 그리고 2년 이상 금리가 4.3%이니까요. 이 상품 역시 1년부터 2년 미만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두 상품 금리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3개월부터 3년까지 금리가 우리은행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금리가 약간 더 높은 상품으로 치고 나오니까 우리은행이 금리를 약간씩 더 높이면서 대응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정말 은행들이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상품별로 디테일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K뱅크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입 기간은 1개월부터 3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금액도 100만원 이상으로 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자는 만기 때 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단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입기간 동안에 원금을 일부만 인출하는 부분 인출이 2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중도 인출 금액은 약간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중도에 해지를 하면 원금과 함께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던데요. 상품을 가입하고 14일 이내에 이 상품 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을 했는데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상품도 금리가 14일 이내에 추가로 인상이 되면 그 인상되는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답게 흥미로운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은행 상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 조건하고 이자 지급 방식은 K뱅크 상품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면 역시 원금은 돌려받고 약간의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그런 일반적인 예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니까 비대면으로만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은행 이 예금 상품도 비대면 전용 상품이거든요. 그러므로 화면 보시는 앱을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타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9월 실업률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업률이 전월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0.2%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지표로 증명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11월 미국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난 9월에 FOMC 점도표에서 보여주었던 금리 4.5%까지는 올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한국도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 3%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는 금리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50bp씩 1% 높이면서 올해 기준금리는 3.5%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은행이 파산하면 기준금리 정도의 이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안했을 때 5천만 원을 채워서 예치를 하지 마시고 이자분 200만 원 정도를 빼고 4,800만 원 정도까지 예치를 해두시는 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금을 한 번에 크게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금액을 쪼개어서 예금을 나누어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파킹 통장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